천식, 이제는 그 흡입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쓰면서 관리하면 정말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정말 일부 환자들은 그 숨이 찬 그런 천식 악화가 반복되고 또 응급실이나 입원도 하게 되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중증 천식, 치료가 힘든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알레르기내과 김주희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병원 김주희입니다. 네, 선생님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WHO나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천식 관리가 굉장히 안 되는 나라라고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천식이 힘든 병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중증 천식이 많아서 그런가? 분명히 천식 환자들 중에 유난히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증 천식이 어떤 병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사실 천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중증 천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증 천식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중증 천식이라고 하면은 치료를 열심히 잘 해도, 즉 흡입 스테로이드를 꾸준하게 잘 써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혹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는 스테로이드처럼 부작용이 있는 약을 써야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흡입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용량의 흡입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사실은 고용량의 흡입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를 병행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중증 천식으로 분류되는 환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연구,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체 환자, 천식 환자의 약 5%, 많게는 10%까지도 잡기는 하는데요. 보통 3에서 10% 정도만 이 중증 천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환자들이 전체 천식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지만 모든 천식 환자들이 쓰는 의료 비용의 80%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굉장히 소수지만 치료가 쉽지가 않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고위험 환자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치료를 해도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위험한 그런 중증 천식. 근데 사실 천식 환자분들이 워낙 많아서 나름 그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흡입 스테로이드제도 쓰고 하실 텐데 나도 그럼 중증 천식인가 하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 이 천식이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 요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환자 입장에서 사실 내가 중증천식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잘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실 호흡하면서 불편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불편한 호흡기 증상이 전혀 없는 것이 이제 사실은 천식이 잘 조절된다라는 의미인데요. 객관적으로는 기침이나 가슴 답답증, 숨이 차는 증상이 아주 드물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정도고 폐 기능도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면은 비교적 천식이 조절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흡입기를 선생님이 처방하신 대로 꾸준하게 잘 쓰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지내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약을 꾸준하게 잘 써도 기침, 호흡곤란, 가슴 답답증 이런 증상이 매일 반복이 되고 혹은 자다가 숨이 차서 깨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는 경우 아니면은 정말 숨이 너무 차서 응급실에 가거나 입원을 하게 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삽관을 하고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꼭 이렇게 입원까지 안 하더라도 증상이 나빠져서 원래 다녀야 되는 외래 스케줄보다 더 중간에 빨리 와서 흡입 스테로이드뿐만이 아니라 경구 스테로이드를 써야 할 정도로 악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증 천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치료를
열심히 잘해도 증상이 계속 심하고 악화가 반복되는 경우를 중증 천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선생님. 너무 잘 말해 주셨습니다. 이 환자와의 소통에서 참 어려운 게 마치 비염처럼 이게 너무 오래되면 환자분들이 익숙해지고 불편함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시면서 환자의 괜찮다와 의사가 천식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굉장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두 번만 증상이 있어도 답답증이나 색색거림이 있어도 약을 꾸준히 쓰시기를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들은 옛날에는 뭐 잠도 못 잤는데 지금은 가끔 잠 깨는 정도야 라고 말씀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의 불편함을 세세하게 의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상의를 하시면서 본인의 천식 치료를 최적화시키셔서 천식이 몸에 해코지를 못하도록 관리를 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한번 죽순천식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약을 써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천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폐가 망가지는, 폐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중증 천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폐 기능이 폐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조금 이런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는데요. 예, 천식이 주관적으로 증상이 조절이 안 되면 당장에 환자가 느끼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만 더불어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기도개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 기관지에 흉이 생겨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는 결국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폐활량이 떨어짐으로써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천식이 잘 증상이 조절이 안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 경구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정도의 악화, 입원, 응급실 방문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폐기능이 계속 나빠지고 이때 한번 나빠진 폐기능은 어, 회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꾸준하게 천식을 잘 관리하고 또 정기적으로 폐기능을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때 천식이 악화됐을 때 꼭 기관지만 나빠서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환자분마다 그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염이나 만성 비부비동염, 축농증이 있는 경우도 이제 그 상기도 염증으로 인해서 하기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성대 기능 이상이 있거나 또 아니면은 굉장히 비만하신 분들 아니면 뭐 우울장애나 불안장애가 있는 이런 천식과 동반되는 이런 질환들이 또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서 천식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동반 질환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제대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모든 동반 질환도 잘 치료하고 흡입기도 열심히 잘 쓰고 흡입기 사용법도 아주 숙달해서 잘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식이 조절이 안 될 때 그때 중증 천식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중증 천식은 환자가 처음 왔을 때 바로 붙이는 진단명이 아니라 보통 한 6개월, 1년 환자를 쭉 관찰을 하고 치료를 해가면서 경험이 많은 천식 전문가와 그다음에 음. 다양한 과의 협진이 필요한 복합적인 진단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천식의 잦은 악화와 증상은 미래의 건강까지도 폐가 망가짐으로써 미래의 건강까지도 폐기능 저하를 가져온다는 말씀 해주셨고 그렇게 천식이 뭔가 말을 안 들을 때 필요한 것은 전문가에게 이에 다른 이제 천식과 같이 붙어 있는 동반 질환들 예를 들어서 뭐 코의 문제, 위의 문제, 그다음에 뭐 때로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성대에 있는 문제들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천식 전문가와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최적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남은 증상이 정말 천식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후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천식이 얼마나 폐기 등은 물론 증상까지도 얼마나 개선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천식의 치료 가이드라인, 세계적인 가이드라인도 이 죽증 천식이 의심될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러한 천식 진단과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을 의료진 팀을 구성해서 어프로치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증 천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식 치료제에 잘 안 듣는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그 중증천식은 사실 일반적인 치료에 잘 안 듣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치료가 잘 안 들으면 특별한 치료가 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특별하게 치료를 하느냐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일단 뭐 얘기 드린 대로 천식 진단이 확실한지 확인을 하고 흡입기를 잘 쓰는지 그다음에 동반 질환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한 후에도 이제 중증 천식이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보통은 저희가 흡입기 용량을 올립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최적화할 수 있게 흡입 스테로이드 용량을 올리고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 성분도 추가를 하고요. 또 추가적인 염증 조절 약제들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약이 어떤 환자한테 잘 들을 수 있는지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피 검사도 좀 하고요. 그래서 IgE나 호상구라고 하는 그런 수치들을 좀 보기도 하고, 기도 염증 상태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객단 검사나 아니면 또 호기 산화 질소라고 해서 알레르기 호상구 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시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약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경구 스테로이드를 유지를 하면서 환자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은 최근에 항체 치료제 혹은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이런 중증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제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어서 국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 같습니다. 사실 일반 천식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중증 천식,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데 그런 특별한 약이 나왔다고 하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소위 이제 항체 치료제 혹은 바이올로직스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질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천식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기도에 생기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천식이 그런 염증인데 이 염증이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 이제 밝혀지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정밀 치료 약제들이 이제 항체 치료제, 생물학적 제제인데요. 예를 들면 천식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한 염증 세포, 염증 물질을 타깃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호상구 혹은 림프구 이런 것들이 이제 천식을 일으키는 이 병인 기전에서 중요한 면역 세포인데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염증 매개 물질,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을 정확히 찾아서 표적 치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암에도 표적 치료 약제가 있듯이 이런 천식과 같은 만성 질환에도 그 염증에 따라서 그 원인만 찾아서 골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약제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기존의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중증 환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 그 신약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중증천식은 뭐 이런 약이 있기 전까지는 경구 스테로이드제에 의지하면서 그래도 증상이 잘 조절 안 되는 분도 많고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어서 환자도 울고 의사도 우는 병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표적 치료제 같은 바이올로직스가 나와서 정말 큰 진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항체 치료제, 바이올로직스는 효과는 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